자, 오늘부터 아래 한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TQ 아래 한글. 자, 먼저 제 블로그에서 기출문제, 즉 12월 10일 시행한 기출문제인데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하고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시고요. 여기 이 시간에는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저장하느냐면은 내 PC의 문서의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의 조건은 한컴 오피스 2020 버전으로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우리는 한컴 오피스 2020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혹시 네오 버전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문제에 이런 식으로 대괄호 굵게 나와 있는 걸로 표시된 것은 네오 버전에 관련된 설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문서 편집할 때 글꼴은 기본 설정으로 함초롬 바탕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변경하지 마시고 이대로 그냥 끝까지 작업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변경 내용이 있는 부분만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 여백 설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자, 새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용지 여백을 얼마만큼 내가 이 용지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보기 좋게 편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서 설정할 것이냐. 근데 여기 ITQ 아래 한글에서는 자, 왼쪽 오른쪽 여백은 11, 자, 위쪽 아래쪽 머리말 꼬리막은 전부 다 10mm, 제보는 하지 않는 걸로 해서 0mm로 이렇게 한다는 거 나중에 이제 실전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요 내용부터 용지 여백 설정부터 먼저 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내 PC의 문서의 ITQ에다가 파일은 저장하시고요. 그 밑에 픽처 폴더에다가 그림을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에서 그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픽처 폴더에다 저장해 놓으셔야 여기서 불러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시면 이 폴더에 다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처음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픽처 폴더에다가 압축 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림 파일들과 동영상들과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ITQ 아래 한글은 페이지는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페이지를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는 기능평가 1로 해서 문제 번호가 1, 2번이 표시되어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기능평가 2번으로 해서 문제 번호 표시는 3번과 4번이 있고요. 세 번째 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서 여기에는 별도 번호가 없고 하나의 문서를 편집하는 내용을 해서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3페이지를 다 완성하셔야만이 다른 파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일로 3페이지를 작성해서 저장해서 제출을 하셔야만이 되고요. 자, A4 용지로 하게 되는데 한 매의 크기 세로 서식 문서로 해서 작성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맨 처음이기 때문에 새 문서 클릭해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처음에 이런 거 뜨지 않고 바로 그냥 문서 편집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랬을 때는 여기 다시 표시 안 함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한글 실행했을 때 바로 문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새 문서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런 상태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문서 편집이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내용을 왜 표시해 놓느냐면은 거기에 이제 최근에 작성한 문서를 바로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 들어와서 불러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전에 작업했던 문서를 클릭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어디에서 조정하시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문서 시작 도우미라는 게 있어요. 이 문서 시작 도우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다시 표시하지 않음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표시 안 되고 바로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에 표시하지 않음 체크 안 하고 그냥 놔두시면 항상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문서를 편집해 놓게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좀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것인지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두 개의 문서가 열렸네요. 이거 닫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지 여백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편집 용지 설정은 F7 키를 눌러줍니다. 편집 용지 설정은 쪽에 있습니다. 쪽 보시면 편집 용지 F7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그냥 저는 키는 키나 단축키로 주로 쓰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 F7 딱 숫자 키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F1부터 F12까지가 있는데요. F7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일반 키에 숫자 키 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눌러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오른쪽만 11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11, 여기 더블 클릭 11. 나머지 위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은 전부 다 10입니다. 그래서 10.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10, 여기도 더블 클릭 10, 여기도 더블 클릭 10. 이렇게 해주시고, 제보는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여백이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뒤로 물러났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페이지 구분은 1쪽에 1번과 2번, 2쪽에 3번과 4번, 3쪽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별도로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해보겠습니다. 1점 이렇게 쳐주시고요.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점 엔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려면은 한참 엔터 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는 바로 페이지 나누기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딱 쳐주시면 바로 다음 쪽으로 페이지가 나눠지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점 엔터 쳐주는데요. 3번에는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수식을 넣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서 편집할 때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먼저 양가로 1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땅 스페이스바 두 번 눌러서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는 두 개의 수식이 들어가는데 양가로 1번과 2번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쳐주시고 4점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쪽으로 갈 때는 컨트롤 엔터 페이지 나누기가 아니라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머릿말도 들어가고 꼬릿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1, 2쪽에는 나타나지 않고 3쪽에만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1, 2쪽에 그런 게 나타나면은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3쪽에만 나타나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구역 나누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구역 나누기. 자, 컨트롤 엔터에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페이지 나누기였었고요. 구역 나누기는 Shift 키, 컨트롤을 빼고요. Shift 키하고 Alt 키를 눌러주세요. Shift 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쳐주시면 이게 구역 나누기가 됩니다. 자, 구역 나누기가 돼서 3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쪽 맞죠?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1, 2, 3쪽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페이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맨 위로 올라가려면 맨 위로 그냥 바로 이동해야 되겠죠. 막 마우스로 이렇게 휠로 가거나 여기 이동줄로 가지 마시고요.
바로 이동하려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업 키가 있어요.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딱 눌러주시면 맨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방향키 한 번만 딱 눌러주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 내용이 지금까지야. 그래서 용지 여백 설정하고요. 그걸 편집 용지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쪽 다 나눠 놓고 이제 페이지 다 해서 페이지 구분을 1, 2, 3쪽으로 다 해서 나눠 놓고 번호까지 다 집어넣고 구역 나누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함축론 바탕에 10포인트, 그 다음에 혼합 정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줄 간격은 160으로 되어 있죠. 요거 여러분들 기본 값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다 설정이 된 것이 기본 값이라는 거 알아두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면 12월 10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기능평가 일부분 중에서 스타일 편집하는 거하고 표 만드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일을 만들려면은 이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왼쪽에서부터 여기 사이에다 놓고 1번과 2번 사이에 놓고 여기다 입력하셔야 돼요. 번호 뒤에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 사이에다 놓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이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다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엔터 치지 마시고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자, 이거는 스타일을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해서 왼쪽에 맞춰서 쭉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 찍고 엔터 치는데 여기 공간이 넓은 것은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거예요. 이게 한 줄 띈 게 아닙니다. 그냥 엔터 치고 바로 한글 또 입력하셔서 자동으로 줄 바꿈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딱 그냥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번 보니까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집어넣으려면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문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글꼴과 그 다음에 문단 모양까지 다 지정해서 항상 그러한 내용을 저장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다시 쓰고 또 다른 데가 다시 쓰고 많은 문서를 편집할 때 그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스타일입니다. 매번 뭐 글꼴은 뭘로 하고 크기는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되다가 저 뒤에 가서 한참 안 쓰던 것도 쓰려면은 어떻게 했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자, 그러한 것을 스타일로 딱 지정해 놓게 되면 그 스타일만 블록 설정에서 적용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 일상에서도 잘 활용하시면 문서 편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보시고 그냥 문제 푸는데 중점 두지 마시고 이걸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실에서 문서 편집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사용해 보시다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럭을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엔터 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점 찍고 여기에서만 엔터 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블럭 설정하시고 스타일은 어디에 있냐면은 서식 메뉴에 있습니다. 서식 메뉴에 보시면 스타일이 나와 있는데 스타일이 F6입니다. 아까 F7 쪽에서 했었죠. 편집용지 설정할 때.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블록 설정하시고 F6 키로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기억해 두셨다가 F6 눌러주시면 스타일에 관련된 창이 뜨게 되죠. 자, 그런데 스타일 이름을 별도로 이제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본문도 있고 개요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뭐 나는
제목, 대제목, 소제목, 중제목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먼저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 스타일 이름부터 먼저 해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들을 여기다가 추가해 나가시면 나중에 문서 편집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자, 여기서는 스타일 이름이 버추얼입니다. 그래서 자, VIR 그 다음에 TUAL 자, VIRTUAL 이거 스타일 이름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감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추얼 넣어놓고 자, 그런 다음에 문단 모양이 나와 있죠. 여기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고요. 자, 문단 모양 보니까 첫 줄 들여쓰기가 어디 있죠? 첫 줄에 들여쓰기 체크하시면 10포인트가 기본 값입니다. 근데 여기 10포인트 딱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만 체크만 해주면 되겠죠. 첫 줄 들여쓰기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문단 아래 간격이 여기 있습니다. 아래 간격 더블 클릭해서 10포인트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 문단하고 이 문단 사이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은 바로 문단 아래 간격을 줬기 때문에 여기 사이가 이렇게 꼭 엔터 친 것처럼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모양입니다. 여기 글자 모양 있죠? 글자 모양 클릭해 주시고 자, 한글과 영문을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것은 다 똑같아요. 뒤에 있는 건 똑같이 적용하는데 한글 영문만 어디에서 여기 언어에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장평이라든지 자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아요. 자, 먼저 언어부터 한글부터 바꿔주겠습니다. 한글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굴림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자, 굴 치면 굴림 선택되죠. 자,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포인트 장평이 더블 클릭해서 105 그 다음에 자간이 마이너스 5죠. 자간이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른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영문으로 갑니다. 자, 영문 선택해 주시고 영문은 글꼴이 뭐죠? 도둠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치면 도둠 선택이 되죠?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크기 10 그 다음에 장평 더블 클릭해서 105 자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5 여기는 다 똑같다 그랬죠? 글꼴만 한글과 영문이 다르고 나머지 건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했으니까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버추얼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들이 있는데 글자 모양은 영문과 한글을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냥 물음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딱 눌러주시면 이 모양하고 똑같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표와 차트를 작성하시오. 표를 만들고 이 표를 가지고서 차트까지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표만 만들고 끝내겠습니다. 자, 표를 만드는데 표 조건을 보면은 일단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표 만들기 할 때는 반드시 2번 아래를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만들기는 어디에서 해주시면 돼요?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 메뉴 보시면 자, 표에 있는데요. 표는 이걸로 작성하지 마시고 여기 표 만들기라는 걸로 작성을 꼭 해주셔야만이 자, 글자처럼 취급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정렬하기도 편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줄칸을 설정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N이라는 것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N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컨트롤 N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손 다 떼시고 T를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컨트롤 N 누른 상태에서 다시 또 T를 눌러주셔도 돼요. 근데 좀
나중에 가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고 또 다른 키를 눌러서 이상한 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N을 먼저 눌러주시고 손 다 떼고 그냥 T만 콕 찍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축키라고 합니다. 그걸 단축키를 활용해서 문서를 편집하시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N 눌러주시고 손 다 떼시고 그 다음에 T 딱 눌러주시면 표 만들기 창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럴 때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라고 하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칸이라고 합니다. 자, 줄이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줄이 있고 칸이 하나, 둘, 셋, 넷, 5, 6개 칸이 있죠. 줄이 5개, 칸이 6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이 내용을 하나의 글자처럼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정리할 수 있고요. 편집이 편합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에 꼭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는데요. 지금 이거는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력하게 되면 무조건 전부 다 왼쪽으로 다 이렇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나하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여기 차트까지 같이 틀려지게 되니까요. 내용 잘 보시면서 입력하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컴마도 찍어서 숫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입력된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하면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면서 입력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내용, 여기 대각선으로 여기는 안 들어가지만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4번에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이 합계를 여기서 구해야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캡션 기능을 사용해서 위에 있는 이 내용도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별도의 한 줄에다가 입력한 게 아니라 표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를 지우게 되면 얘도 같이 지워져야 되는 것이 바로 캡션의 기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캡션 기능으로 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 입력해서 이렇게 그냥 놔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를 지우면 그건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감점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 입력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표하고 캡션을 전부 다 굴림 10%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캡션부터 먼저 해주셔야만이 두 개를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표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혹시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테두리에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마우스 포인터에 나올 때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표셀 속성 창 바로 여기서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백 캡션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다가 해주면 우리는 위아래로만 주로 쓸 겁니다. 여기 혹시 오른쪽 위에 있다고 해서 이쪽에 있다고 해서 오른쪽 위를 선택하시면 어디에 나타나면 이쪽 모서리에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오른쪽에 여기 위에 여기에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죠. 여기는 그냥 위에요. 그래서 위를 선택해 주시고 자 설정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표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지워 주시고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죠. 자 연평균 가상 증강 현실 산업 매출액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다음이 억 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맞춤을 해 주셔야 돼요. 오른쪽 정렬.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화면을 줄였기 때문에 이 정렬창도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줄간격 창도 안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거에는 다 나타날 겁니다. 오른쪽 정렬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따다닥 마우스 왼쪽 버튼 하나 둘 셋 천천히 누르셔도 돼요. 따다닥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을 때는 따다닥 하면은 전체 선택할 수 있고요. 띄어쓰기가 없는 부분 할 때는
따닥 하면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다닥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블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굴림 10포인트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글꼴 클릭하시고 굴 딱 입력했는데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모든 글꼴 가시면 돼요. 자, 모든 글꼴 보시면 굴림 나와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표 안에는 자,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F5키 있죠. 기능 키에 F5키 한 번 누르면 하나의 셀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키 한번 이동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의 셀만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가운데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아까 회색이 있었죠?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셀 블럭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셀을 블럭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F5를 한 번 더 눌러서 3번 누르면 무조건 전체 선택이 되죠. 그러니까 F5 3번 눌러서 전체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모르겠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 자, 어느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5 3번 따다닥 치면은 바로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블록 설정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 10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굴 딱 치니까 선택이 되죠, 여기에. 그러면 그대로 그냥 엔터 쳐주시면 돼, 이제는. 그리고 10포인트는 기본 값이니까, 요거는 안 해줘도 되죠. 자, 이제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2번 바로 하겠습니다. 정렬을 하는데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문자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숫자가 이렇게 문자하고 섞였을 때도 문자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 이거 가운데 정렬해야 되고 숫자는 전부 다 오른쪽 정렬하니까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다 가운데 정렬해버리면 편하겠죠. 자, 가운데 정렬 다 해놓으시고 뭐만? 여기 있는 숫자 부분만, 여기 다 숫자가 들어갈 거고, 밑에도 이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여기도 숫자가 들어갈 범위죠. 그래서 이 전체 해가지고 얘만 어떻게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간단하게 2번에 해서 끝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들어갑니다. 셀 배경색, 면색, 노랑이죠. 여기 노란색 들어가는 부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받아보시면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한 회색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현재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어디까지? 홀로그램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색상을 넣을 거잖아요. 색상을 넣는데 색이 뭐죠? 컬러잖아요. 그래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컬러 약자 C, 영문 알파벳 키보드에서 C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배경색을 넣을 수 있게끔 바로 이 창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색을 선택해 주시고 면색을 선택해 주시고 노랑을 선택해서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블록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배경 아까 이거 했었죠. 그래서 각 셀마다 적용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고 이 내용을 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C를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배경해서 색깔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한글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래요. 자,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만 해야 되겠죠.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전체 선택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안 할 겁니다. 여기 이쪽 부분은 X로 이렇게 넣을 거니까 여기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이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좀 안 보이니까 아래로 좀 위로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블록 계산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블록 합계가 있습니다. 이거 단축키 써도 상관없어요.
세 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서 sum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S를 눌러주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면서 S를 눌러라.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누르라는 얘기죠. 따로따로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있고 시프트 키도 같이 누르고 있고 S를 누르면 블록 합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 합계를 구하면은 여기 이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제하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캡션 기능은 이미 했습니다. 자,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자, 이 선이 지금 현재 잘 안 보이니까 좀 키워볼게요. 이 선이 이게 두 줄짜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 실선으로 해서 두 줄짜리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테두리, 전체 테두리 이중 실선이고, 여기 항목 밑에, 여기 왼쪽 항목 옆에, 이렇게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F5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전체 테두리 이중실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아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테두리 이쪽으로 가셔도 되지만, 자, 선이니까 영어로 뭐죠? 라인, L입니다. L. 자, L 눌러주시면 돼요. C하고 L. 자, 그러면 테두리가 딱 나오죠? 여기에서 선 종류를 뭘로? 이중 실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바깥에 요 테두리 부분이죠, 여기. 자, 그래서 바깥쪽 선택해 주시면 다 이렇게 이중 실선으로 보이죠? 그런 상태에서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중 실선, 여기에도 이중 실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L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 실선 선택해서 어느 쪽에? 네, 오른쪽에 해주면 되겠죠? 여기 오른쪽. 자, 오른쪽에다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이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이렇게 항목 드래그해서 L 눌러주시고, 어느 쪽에? 아래쪽이죠? 자, 아래쪽이니까 여기에. 자, 아래쪽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중실선 해줘야 되겠죠? 아래쪽 이중실선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이제 줄여놓고 원래대로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갔죠? 이제 나머지 것들은 빠진 게 없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여기에 F 하나, 둘, 셋 눌러주시고, 컨트롤 키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주신 다음에, 아래 방향 키 한 번,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게 붙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 스타일하고 표하고 차트만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나는 문제하고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 실물을 볼 때, 표 작성할 때 이렇게 여백 좀 넉넉하게 해서 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늘릴 거냐, 두 번 늘릴 거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저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파일 누르고, 그냥 원래 저장 눌러도 되는데요. 매번 이제 다른 이름으로 계속 바꿔 나갈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어디에다가 우리는 문서에 내 PC의 문서에 ITQ에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 보러 가는 사람들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어디에다가 저장해 놓고 연습할 거냐면은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그냥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 여기 선택해 주시고, 왜 바탕화면입니까? 내 PC의 문서의 ITQ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시험장에 가서 하시고요.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냥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은, 자, 이 문제가 2022년 12월 10일 거죠. 그래서 221210 이렇게
하시고, 자, 수험번호는 8자리인데 이거는 6자리로 연습을 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8자리 수험번호입니다. 그리고 빼기 해서 원래 여기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오늘 한 것이 뭐예요? 스타일하고 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스타일하고 컴마 찍고 표 이렇게 2개 했다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딱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모두 끝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